전 세계 스마트폰의 무려 99%에 ARM의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 눈길을 끌었던 미국 주식 뉴스는 바로 반도체 회사 ARM의 성공적인 나스닥 대비였습니다. ARM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는 좀 비교적 기본적인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 스마트폰의 무려 99%에 ARM의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꽤 엄청난 시장 점유율이죠. 제가 지금 갤럭시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도 ARM의 칩이 한몫하고 있는 거죠. 이번 IPO가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코로나 시절 이후 2년 만에 있는 대규모 테크 IPO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IPO 시장이 좀 맥을 못 쳤었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금리가 낮은 양적 완화 환경에서 IPO 시장이 왜 그렇게 활발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낮으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집니다. 회사들의 가치는 보통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상대적으로 절하를 적게 당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쉽게 생각해 보면 금리가 낮으면 시장 금리에 투자해도 낮은 금리밖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딴 데 투자해도 먹을 게 없는데 주식시장 그리고 특히 상장주들을 눈여겨봐서 뭐 더 큰 수익을 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선가 돈을 소싱을 해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낮은 금리로 쉽게 또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투자 시장이 팽창을 하게 돼요. 이게 양적 완화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는 되게 낮고 양적 완화를 거의 맥스까지 땡겼을 때 IPO 시장이 그만큼 활발했던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금리가 급격한 속도로 올라가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다른 말로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뭐 쉽게 돈을 빌려서 지르기도 어려워진 상황에 IPO 시장도 역시 자연스럽게 얼어붙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투자자의 입장에 이입을 해보면 뭐 하러 불확실한 미래의 기업 수익에 투자를 합니까? 특히 테크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한참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미래는 좀 불확실해지죠. 그러니까 뭐하러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그냥 높은 시장 금리에 투자해서 그 높은 금리를 먹고 말지 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이제 하지만 ARM의 성공적인 나스닥 대비에 이어서 또 장바구니 배달 서비스인 인스타카트, 또 독일의 샌들 회사 버켄스톱 너무 유명하죠. 뭐 이런 IPO 기대주들이 지금 좀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IPO 시장의 빙하기가 점점 끝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적 완화 시절처럼 이지머니가 IPO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형국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특히 주식 시장이 화랑을 거듭하는 데에서 그 희망의 불씨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새롭게 상장되는 상장주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미국 주식 소식으로는 9월 FOMC의 금리 결정 회의와 발표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월 20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어요. 미국 CME 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금리 동결에 무려 98% 그리고 금리 인상에 2%의 확률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네요. 지난주에 발표된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생각해보면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예상을 벗어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7월에 이어서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로 가져갈 만한 데이터이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간 그래왔듯이 연준이 연내에 금리 인하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줄 틈은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발표 직후에 또 파월 의장의 발표에도 또 발표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도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